안녕하세요. 대회에서 로봇 및 기계평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좀 보도록 할 건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당분간은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 테슬라 리콜, 사망사고, 이런 내용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좀 쏟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당분간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은 2025년부터 시작이다. 진짜 본격화는 2027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제가 요날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연봉이 떨어지는 날 촬영을 하면서 테슬라가 이제 FSD 지연이 되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 우상향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서 그때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게 여기였어요. 추세 이탈을 하더라도 아래 장기 입형 라인들이 있어서 이 라인들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들 이탈을 해주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날 제가 촬영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가 빠지면서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 아래의 매물대 라인들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긍정적인 건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호재로 따져봤을 때는 스케줄 매매를 할 수 있는 8월 8일 로보택시가 지연이 되면서 10월 10일로 밀렸죠. 근데 이때 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025년 국내 자율주행 레벨 4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반기에 뒤쪽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지니까 우리가 매물대 지지 라인들을 좀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딱 이 지지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더블 바텀 찍어주면서 지지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제일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기사만 해도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안 좋은 게 나왔어요. 어쨌든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나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차량에서 테슬라 차량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 무인택시 이제 10월달에 나오는 무인택시는 믿어도 될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고 관련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자율주행 모드가 작동이 돼 있었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나오는 무인택시 FSD 무인택시가 과연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악재가 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내용들을 가져와서 본다고 한다면 테슬라가 185만 대 리콜 미국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그래서 테슬라가 차량 후드가 열리는 문제 때문에 대규모 리콜을 진행을 한다.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랑 크게 관련이 없지만 왜 가져왔느냐? 우선 자율주행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테슬라가 주가가 빠지면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국내 자율주행 테마 친구들은 가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엄청난 이슈가 좀 나와야 따로 노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자율주행 내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 국내 자율주행 테마도 수급들이 안 붙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호재보단 악재가 더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근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주가가 빠지고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악재가 터트려지는 건 오히려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왜냐면 주가가 빠졌을 때 악재가 나오면 더 이상 이제 공포죠. 공포에 살아는 얘기가 많은데 더 이상 빠질 데가 크게 없다. 물론 이 아래까지 있긴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 악재가 나오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악재를 빨리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소한 이후에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들 한국형 레벨 4 자율주행 차가 내년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앞으로 나올 상승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자, 해당 내용이죠. 한국형 레벨4 자율주행차 내년에 나온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고, 보면 이제 2027년 양상 목표로 성능 검증을 진행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2027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다른 기사들을 또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2027년이 자꾸 언급이 될 겁니다. 자,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정부 4개 기업의 실증 특례를 지정을 한다. 실증 특례는 뭐냐면 원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영상을 제공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돼요, 주변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본 영상을 쓸 수 있게끔 실증 특례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우한 형제들, 뭐 뉴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포지투닷 이 4개 기업을 자율주행 실증 특례로 지정을 하고 현대자동차, LG 총 6개 기업이 참여를 한다. 실증 특례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죠. 영상 정보를 활용할 때 모자이크 등으로 가명 처리된 영상 정보를 활용해야 했는데 이번 실증 특례에는 영상 정보 원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기정통부는 2027년 융합형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목표로 범부처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무인 자율주행 셔틀이 내년 3월 양산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어디서 한 번씩 다들 보셨을 거예요. 국내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 A2G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자체 무인 자율주행 셔틀 양산 목표가 내년 3월이다. 그래서 관련된 자율주행들이 엮이면서 자율주행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에 대량 생산을 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들은 스케줄이 2025년을 기점으로 2027년에 양산이 되는 것들, 대량 양산을 스케줄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자율주행 테마에 움직일 건데 2025년부터 관련된 내용들이 쏟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양산이 진행되는 건 2027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스케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2025년에 관련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뭐 조정을 2026년에 받는다고 치더라도 2027년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일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당장은 10월 10일 로보택시죠. 요 로보택시가 있고 또한 2025년에 지금 현재 그 현대모비스에서 진행하는 레벨4 자율주행 테스트도 2025년 초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나올 건덕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8월이죠. 7월 31일이니까 이제 8월이죠. 그러니까 한 두세 달만 우리가 고통을 좀 겪으면 그 이후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공교롭게도 11월 달에 대선이 또 끝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자율주행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어떤 스탠스로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또 금리 인하가 다 겹치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주가가 이제 산타랠리 포함해가지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전체적인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눌림목 자리들을 잘 공략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무턱대고 음봉 떨어질 때마다 사기보다는 우리가 매물대 라인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면서 분할적인 관점으로 다가간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만약에 이 저점들을 이탈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 다음 요 라인이겠죠. 그 다음 제가 방금 그어놓은 요 라인들이 이제 지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간격이 비슷하죠. 이만큼 빠지고 여기서 이만큼 빠지고 여기서 이만큼 빠지고 여기서 이만큼 빠지면서 대칭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 매물대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